네, 화요일에 잠금 해제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 지수도 아주 큰 폭은 아닙니다만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긍정적인 흐름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의 잠금 해제는 메리츠증권의 김지원 광화문 금융센터 차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네. 나오실 때마다 상승률을 잘 쌓아올리는 종목들로 잘 골라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전에 출연하셨을 때 만나봤던 종목들 리뷰 먼저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4월 22일에 두 종목 말씀해 주셨거든요. 한 종목이 APR이었고 두 번째는 코스맥스 종목이었는데 당시에 목표가로 제시해 주셨던 종목들의 가격대를 모두 달성을 해냈습니다. APR은 49.3%의 최고가 기준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맥스는 23.3%의 최고가 기준 목표가도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APR과 코스맥스 앞으로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좀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관점이 좋을까요? 네, APR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벌써 지금 2배 매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로 굉장히 지금 주가가 많이 상승해 있는 상태고, 지금 한국 인디 이제 화장품 브랜드들이 굉장히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달바도 곧 상장을 앞두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APR 그리고 코스맥스 두 종목 모두 K뷰티의 이 야성을 등에 업고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목표가를 1차로 제시해 주신 부분들은 모두 달성을 했습니다만 당시에 공개를 해 주실 때도 목표가 달성 이후에도 지속적인 보유 관점 유효하다라고 관점을 주셨던 만큼 이 두 종목 지속적으로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의 잠금 해제 두 종목의 첫 번째 종목 발굴을 위한 뉴스 헤드라인 먼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KRX 증권지수가 4년 만에 900선을 코앞에 두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대선과 금리 인하 수혜를 모두 받아가고 있는 증권주들인데 지금이 매수 기회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증권주들이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증시 회복으로 인해서 이제 거래대금 증가가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대체 거래소죠. 이제 넥스트레이드 출범이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또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6월 대선 총선 그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증권주들 여러 가지 수혜를 등에 업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좀 콕 집어서 보면 좋을지 잠금 해제 첫 번째 종목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미래에셋 증권입니다. 두 가지 키워드 바로 확인을 해보죠. 지금 넥스트레이드 출범으로 인해서 증권주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로 인한 실적에 대한 반영에 대한 기대감 여러 가지들 수혜에 깃들면서 증권주들의 신고가 랠리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래에셋 증권의 첫 번째 키워드 넥스트레이드 출범과 관련해서 미래에셋증권에 기대되는 부분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은 이거는 모든 증권사들에게 다 기대되는 부분일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올해 이제 3월 4일에 이제 넥스트레이드 이제 대체 거래소가 출범을 했습니다. 일단 한국 거래소와 이제 대체 거래소의 이제 차이점이라고 보시면은 일단은 개장 시간에 있습니다. 이제 개장 시간이 굉장히 이제 길거든요. 오전 8시부터 이제 오후 8시까지 이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기존보다는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 그리고 거래량이 많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동사의 이제 브로커리지 그 수익 부분에서 이제 긍정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지금 증권사들의 차트 흐름의 유사성을 한눈에 좀 보이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미래에셋 증권뿐만이 아니라 증권주들 전반적으로 이 넥스트레이드의 출범에 영향을 받아가면서 계속해서 신고가 패턴을 그려가는 차트 흐름도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가 실적이었거든요. 이렇게 넥스트레이드의 활성화로 인해서 실적에 실제로 반영이 되고 이에 따른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들이 또 있을지 그 부분도 점검해 주시죠. 네, 일단 이제 동사의 실적이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예.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WM 실적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WM 실적을 좋게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IPO 주간 순위, 그러니까 주간 실적 순위입니다. 근데 이 주간 실적이 굉장히 지금 IPO 지금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매년 네 손가락 안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IPO 주간 실적이 이제 WM 수익과 어떤 관련이 있냐라고 이제 질문을 이제 던지실 수도 있는데요. 예. 일단은 가장 쉽게 생각하셔서 이제 실적 IPO 주간이 많아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주간 그 증권사에 이제 공모주 청약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 빈도수가 많아지게 되면 그 공모주 청약을 하기 위해서 계좌 개설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계좌 개설을 하고 난 다음에 청약 물량을 이제 그 증권사의 이제 계좌로 이제 받으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상장 후에 이제 매매가 이제 이루어질 텐데, 만약에 이제 앞으로도 내가 좀 주식 거래를 좀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이제 공모주 청약 때 만들어 놓은 이 증권 계좌를 통해서 주식 거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IPO 실적이 좋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MTS, 그러니까 각 증권사들의 MTS, HTS의 그 점유율 경쟁 부분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IPO 주간 순위와 우리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어떻게 연결지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특히나 지금 뭐 대선 국면에서 여러 가지 정책으로 증시 부양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IPO도 점차적으로 다시금 활성화를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도 있는데요. 지금 IPO 주간 안에서 미래에셋이 차지하고 있는 입지 외에도 저희가 더 체크해 볼 만한 모멘텀들 있지 않을까요? 네, 일단 또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한 이제 WM 수익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WM 수익뿐만 아니라 이제 금리 인하 이제가 하게 되면은 보통 증권사에게 좀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채권 운용 수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이거 채권의 이제 평균 단가가 이제 상승하기 때문에 채권 평가이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WM으로 돌아와서 일단 이제 유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거래대금이 이제 많이 이제 풀리면서 이제 증시 활성화에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게 대부분의 이제 평입니다. 예, 지금 금리 인하 국면을 맞이하면서 아직까지 뭐 지금 미국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들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올해 안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는 내러티브 자체는 충분히 형성이 되어 있죠. 금리 인하기에는 증권주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1번 섹터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도 충분히 챙겨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해외 법인을 통한 이익 달성 부분들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주 수입원이 보통 국내에만 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 법인에도 지금 실적이 좀 유의미한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미래에셋 증권은 이제 2016년에 미래에셋 증권과 이제 대우증권이 이제 합병을 하면서 이제 초대형 IB가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글로벌 투자은행을 목표로 이제 글로벌 진출에 적극적으로 이제 행해왔던 증권사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사실은 실적이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었는데 24년도 말부터 이제 괄목할 만한 이제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비중이 점차적으로 이제 해외 실적 비중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로도 뻗어나가는 것을 목표로 글로벌 IB를 목표로 하고 있는 미래에셋 증권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얻어낼 수 있는 실적의 성장성이 분명히 돋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네, 일단 이제 자기자본이익, 그러니까 ROE 3개년을 이제 25년부터 27년에 이제 산출치로 이제 8.5%를 산정했고, 거기에 이제 자본 비용과 성장률 할인율을 통해서 이제 주가 순자산 비율을 0.76배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예상되는 이제 주가 순자산 가격,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 가격이 이제 21,000원으로 이제 설정을 했고 해서 이제 16,000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예, 목표가로 16,000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미래에셋 증권에 대해서 목표가로 16,000원 제시를 해주시는 배경까지도 저희가 상세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리스크 주의 구간으로는 10,000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체크해서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 발굴을 위한 헤드라인 이어서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밸류업 시행 1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사두 취득액이 연간 20조 원을 첫 돌파했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밸류업에 대한 효과가 이제 눈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인가, 숨어있는 수혜 기업은 없는가, 이런 질문들 던지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밸류업 이제 정책을 이제 가이드라인을 이제 정부가 제시한 지가 벌써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그 덕분인지는 몰라도 이제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액이
이제 연간 이제 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거고, 그리고 이제 밸류업 기업들 이제 밸류업 공시를 하는 기업들의 이제 주가 평균 상승률도 그렇지 않은 기업들보다 이제 높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업 기업들을 좀 더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주인공이 될 것인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고요. 두 가지 키워드 역시 열어보죠. 첫 번째는 밸류업의 대명사, 그리고 두 번째는 배당 매력, 이렇게 두 가지 나와 있는데, 메리츠 금융그룹 같은 경우는 밸류업 이슈가 나오고 나서 주가 상승을 굉장히 크게 누렸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밸류업의 대명사로서 이 부분과 함께 저희가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이 있을까요? 네,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진짜 진심으로 이제 밸류업의 진심인 회사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이제 사례 일례 중에 하나로 22년도 말에 메리츠 금융지주가 합병 신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 합병 신고서의 내용은 이제 메리츠 증권과 이제 메리츠 화재가 당시 이제 상장사였는데, 이걸 이제 상장 폐지를 시키고 이제 지주사를 중심으로 이제 지배 구조를 개편을 이제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당시에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에서 내세웠던 주주환원 정책이 이제 23년도부터 25년도 이제 3개년간 총 주주 환원율을 이제 연결 당기 순이익 이제 50%로 이제 하는 그런 이제 목표를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보시면은 총 주주 수익률이 23년도 말에 44%, 그리고 24년 말에 78.3%, 그리고 23년부터 25년 이제 1분기 누적 기준으로 194.4%의 이제 이례적인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굉장히 지금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기업 가치 제고에 굉장히 효과를 많이 받고, 그리고 2025년도와 이제 효과를 많이 받기 때문에 25년도와 26년도에도 똑같이 동일한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시행하기로 이제 발표한 상황입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가 배당 매력이었는데요. 저희가 주주 환원 정책하면 바로 떠올리는 키워드가 또 배당이기도 합니다. 배당 매력은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일반적으로 이제 이익잉여금으로 재원으로 하는 이제 일반 배당 같은 경우에는 배당 소득세 이제 15.4%가 붙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본준비금 감소로 인한 감액 배당의 경우에는 이제 이것이 이제 비과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그 후자에 해당하는 이제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네. 네, 일단 배당 결정 금액이 24년 말에 4,483억이 있고 25년도 말에 이제 2,40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남은 비과세 배당 금액이 1조 7천억이나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몇 년간은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에서 받게 되는 이제 배당 금액은 이제 다 비과세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예, 배당금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까지 누려볼 수 있기 때문에 배당 매력도가 한층 더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목표가 그리고 리스크 주의 구간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일단 총 이제 주식 수가 이제 1억 8천만 주이고, 그리고 이제 당시 이제 5월 9일 종가 기준으로 이제 시총이 1조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상 이제 자사주 소각 이제 주식 수가 이제 한 1,000만 주 정도 이제 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1억 6천만 주에서 이제 시총을 이제 나누게 되면은 이제 12만 5천 원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퍼 10배수를 해서 15만 원을 적용했습니다. 예, 목표가로 15만 원 산정의 배경을 말씀해 주셨고요. 리스크 주의 구간 10만 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메리츠 금융지주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에 잠금 해제 김지원 차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